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와 모텔에 있을 때부터 일어났던 이상한 현상들. 오래전 크리스마스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일이 하도 많아서 여친이랑 제대로 주말도 못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더군요. 그동안 여친을 데리고 제대로 못 놀아준 것도 미안하고 해서 한 달 전쯤에 펜션이 이쁜 곳으로 예약도 해놓고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양주 콜렉션들 중 하나도 미리 아버지께 말씀드려 놓아서 크리스마스 날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할 것 같은데 하나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양주도 하나 준비하고 이것저것 많이 챙겼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낙으로 삼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24일 저녁에 만나서 같이 술 한잔하고 25일날 펜션으로 아침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이 많아서 좀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매일 거의 아침 6시 반까지 출근했죠.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6시 정도 되면 해가 늦게 떠서 굉장히 어둡죠. 그늘도 여친이랑 같이 간단히 약주 한잔하고 모텔에서 잤는데 그늘도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씻으려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모텔방 들어오는 문 쪽에 자동 센서가 있었는데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지 혼자 갑자기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센서에 먼지가 지나갔나 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씻은 다음에 여친한테 인사하고 먼저 출근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몸이 굉장히 무겁고 한기가 돌면서 계속 닭살이 돋으며 불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신체 바이오리듬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차로 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침 6시라서 그런지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죠. 저 혼자 차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차 뒤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를 밀착시키면서 부비적거리면 나는 뽀드득 하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너무 선명히 들려서 저도 모르게 뒤를 한번 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를 하려고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방 감지 센서가 울리는 겁니다. 멀리 있을 때는 신호 간격이 길고 가까워질수록 신호 간격이 짧아지는데 근데 그냥 처음부터 신호가 미친 듯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춰 세우고서 뒤에 뭐가 있나 하고 가서 봤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먼지 같은 게 센서에 붙었다가 날아갔나 보다 하고 주차해놓고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계속 닭살이 돋으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침은 무사히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여친한테 문자나 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제 친구한테서 문자가 3개나 장문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라고 생각하며 문자를 확인해봤죠.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A와 저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싸워서 서먹하게 지내다가 졸업하고 다시 친하게 지냈고 그러다 사회생활 하느라 서로 바빠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거의 6년쯤 됐는데 그렇게 제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된 거죠. 아무튼 문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A가 죽었는데 발인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A의 여친한테 전화가 왔다. 나도 네가 A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알지만 가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가야지 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다음날 펜션을 예약해 놓은 것도 생각나고 친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굳이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여친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친구하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영정사진을 보니까 오랫동안 안 본 친구인데도 갑자기 울컥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A의 어머니는 잠도 잘 못 주무셔서 눈이 빨갛게 되신 상태에서도 저희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반겨주시는데 속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잠시라도 여친과의 크리스마스 여행을 우선순위에 둔 제가 저주스러웠습니다. 저도 도착해서 친구 사진을 보면서 절하는데 어찌나 슬픈지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발인까지 마치고 한숨 돌릴 때 즈음에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A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 말입니다. 그 친구가 살이 굉장히 많이 찌고 담배도 많이 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런 몸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서 아침에 MRI 찍는 동안 잠시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 하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가 죽은 시간과 제가 우연한 사건들을 겪은 시간이랑 일치가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도 해주니까 제 친구도 완전 닭살 돋는다면서 깜놀하고 그날 자기 장례식 때 꼭 와달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왔었던 것 같네요. 그 친구가 어릴 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왕따도 당하고 그랬었거든요. 장례식 날 친구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이 처량한 것 같아서 슬펐고 그 처량한 마지막 길을 지켜보시는 어머니의 씁쓸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슬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돌아가신 분이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동생분이 돌아가셨다. 당시 난군 생활 중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병 휴가를 붙여서 20일 정도 나와 있었던 것 같다. 정신없이 이 일, 저 일 처리하다. 복귀 전날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하루 묵었다. 당시 시골집은 아궁이가 있고 외양간이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이어서 주위에는 인가도 드물고 한적한 곳이었다. 시골이 그렇듯 일찌감치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있을 적에 전화벨이 울렸다. 작은 할아버지의 부고를 전하는 전화였다. 할머니는 그렇게 또 누이시오를 불키셨다. 어릴 때부터 공부할아버지라고 불리우던 분이다. 무서워도 했고 좋아도 했던 분이었다. 워낙에 화통하시고 술을 좋아하시던 그런 분이었다. 그날은 시골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 주위에 차가 있으신 분도 없거니와 버스도 끊긴 시간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모기장을 두르고 나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까지 이렇게 셋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인지 쉽게 잘 수가 없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잠깐 잠든 것 같은데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 그리고 그때 처음 보았다. 검은 안개가 덩어리로 뭉쳐져 사람 모양을 하고 할머니 머리맡에서 쉴 새 없이 절을 하고 또 하는 모습을 말이다. 아니 절을 한다기보다는 엎드려 통곡하고 있는 듯한 그 기괴하고 이상하게도 슬픈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한참을 바라봐도 흐트럼없이 할머니의 머리맡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그 검은 안개는 어느 순간 사라졌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짧은 인사를 했다. 당황스럽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슬펐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